오늘은 좀 이렇게 구도가 대머리처럼 나오기도 하는 구조인데, 저는 지금 약 100만 원 상당의 리더십 과정을 듣기 위해서 강원도 홍천에 와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라고 하신다면 사람을 어떻게 통솔해야 할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억지로 끌고 가자니 튕겨서 나갈 것 같고, 그냥 마냥 오냐오냐 하자니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갈 것 같은 그런 막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6가지 실천 과제가 있는데요. 오늘 12시간 동안 들은 강의를 전부 축약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리더의 사고방식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걸 관점, 곧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또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경되어야 우리의 실행이나 우리의 성과가 다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See, do, get, cycle이라는 게 있는데요. C는 사고방식, do는 행동, get은 성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동체가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C, 사고방식, 즉 패러다임부터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팀원들과 면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면담이라고 한다면 목표를 향해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공하는 리더는 다른 목적으로 면담한다고 합니다. 바로 팀원들이 일에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1대1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도 팀원이 일에 얼마나 몰입하는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참여도가 높은지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것이고, 이것은 곧 동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동기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무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입니다. 무동기는 말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조금 더 나아가서 외적 동기, 내가 보상만 주어지면 일을 하는 상태. 내적 동기는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실제로 리더들은 내적 동기를 자극시켜서 그들이 일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기를 올린다고 한다면 동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팀원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이 필요한 것이죠. 이 면담을 통해서는 팀원들의 기회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면담을 하는 데 있어서 5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마다 한 번이 됐든 2주마다 한 번이 됐든 한 달마다 한 번이 됐든 팀원들과 상의해서 그 시간, 면담 시간을 정하고 그 정해진 시간은 절대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정해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리더가 이 팀원이 발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 일정, 우리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로는 적어도 30분 이상 면담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대화는 하고 있지만 속 안의 진심은 꺼내기 힘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우리 3번째 팁으로는 사전 면담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리더들이 작성하는 것인데 면담이 중구난방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계획표에는 이전 상담의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이야기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리더가 준비해서 가져가면 팀원은 이 시간이 그냥 떠드는 시간이 아니란 걸 인식하게 되고 팀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게 될 것입니다. 4번째 팁으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경청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건 잠시 후에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 5번째 팁은 리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팀원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 자기를 관리하는 리더십이 있고요. 대인관계 리더십,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옳음이라는 기준이 제1 기준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할 일을 구분해낼 때 이 일이 나에게 옳으냐, 그르냐를 보고 선택해야 하죠. 하지만 대인관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끌어낼 때는 이 옳음이라는 게 제1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존중이 1순위가 되어야 하죠. 아무래도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잘한다 칭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존중이 없다면, 그래서 타박하거나 질책하거나 잔소리처럼 느껴진다면 면담을 하고 싶은 팀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존중을 담은 경청과 질문으로 깊은 대화를 통해 팀원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대1 면담의 팁 중에 네 번째, 경청과 질문. 사실 수도 없이 들어본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경청의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고개 끄덕인다고 다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경청할 때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반응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에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팀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할 때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군요 라는 응답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주제, 배경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팀원의 감정 상태도 되짚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응답이 갈 때 나와 면담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질문하는 것인데, 질문을 해야 면담 내용의 대부분이 내가 아닌 상대방 입에서 나온 이야기로 주도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면담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면담을 진행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많이 참여한 면담이기 때문이죠. 참여하게 하려면 우리가 애초에 질문을 할 때 예, 아니요로 단답형으로 끝내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열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과를 내는 팀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인데, 이 성과를 내는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팀은 무엇을 하는 팀이야,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야 처럼 딱딱하게 정해진 틀이 아니라 우리는 왜, 무엇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팀이야 라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팀이 사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Y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남미의 한 항공사인 코파 에어라인은 정시에 도착합니다라는 그들의 슬로건을 가지고 엄청난 조직 경영을 이뤄냈습니다. 비행기 수도 작고 항공편도 적던 회사에서부터 남미를 대표하는 항공사가 되기까지 그들은 임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이 하나의 슬로건 안에 움직였습니다. 비행기가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승객들을 찾으러 직접 뛰면서 돌아다니게 됐고, 청소하는 직원은 효율적인 동선을 구성해서 1시간이 넘도록 걸리는 준비 시간을 30분 내로 줄여냈습니다. 다른 항공사의 경우는 기장과 부기장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출발 시간을 좌지우지했다면 코파 에어라인은 모든 직원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기장, 부기장의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회사가 하나의 유기적인 회사처럼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전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소도 이렇고 영상도 이렇고 좀 제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는데, 내일은 좀 더 정리된 말로 리더십의 실천 과제 6가지 중 나머지 3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기로 하네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고 고맙습니다. 안녕.